토생금은 먼저 무토경금에 토생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경금에 토생금이 되려면은 병화가 있어야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요. 운영자라고 하기도 하고 관리자라고 하기도 하죠. 실적이 우수한 가치 창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무경 토생금은 을목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키운 적이 있으면 자식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을 키운 적이 있으니까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상승, 가격 상승, 금화 교역을 이룬 거예요. 상생에서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크는 거예요. 내가 크는 거지만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낳은 것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키우고 후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병화가 있으면 넘겨주지 않고 토생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일할 자라고 하죠. 사람 나이 45이 되면 이제 쉬어야 될 자, 계속 일해야 될 자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제2의 직업으로 전향할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무토경금인데 병화가 있다.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취미생활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생활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맞아요. 자기 개인적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통변을 해야 될지 실용적으로 통변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심정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인지 그렇게 자기 투자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여가생활 한 번 하지 못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길 것인지는 어떤 데다가 기준을 두고 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명리학자는 잘 맞추고 못 맞춘 거와 관계없고 그 고객들이 잘 살면 됩니다.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은 가치 창출, 가치 창출,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번식한다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가치가 창출이 되고 번식을 하려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면 병화가 없으면 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경만 있는 거예요. 이 병화가 없으면 무경험자예요. 병화가 없으면 무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무경에는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 그러면 병화가 있으면 을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전문 경영인까지 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거지. 병화가 없으면 을목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무경험자니까 어때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경험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운영자라고 하죠. 운영자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나 어떤 내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자영업자다 이러면 돼요. 자영업자 수준. 이렇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능이 없으니까.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재능이 없으니까 공간 서비스를 한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항상 을목이 딸려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을목이 있고 병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병화가 왔어요. 그 소용없어요. 가능하면 사주에 써 있어야 돼요. 역으로 사주에 병화는 있고 대운에서 을목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을목은 있는데 병화가 없다. 해가 안 떴는데 운에서 해가 떴다. 그러면 간목에서 을목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을목에서 을목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해가 안 떴으니까 을목은 죽었는데 해가 뜬다고 을목이 다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가지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을목이 없고 병화만 있으면은 경험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없고 병화가 있으니까 경험자는 될 수가 있지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없죠. 경험해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은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거야만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목생화로 을목이 있다 그러면 행정도 해보고 사람과 소통도 해보고 설득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없으면 서비스만 하면 돼요. 이 서비스는 관리자가 하는 관리자 서비스예요. 그래서 병화가 없이 그냥 무경만 있으면,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경험자적 서비스다.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화가 있고 무토경금이 있으면 이거는 경험자죠. 이거는 경험자예요. 물건을 인식한 거잖아요. 이거는. 경금이 나왔으니까 개발자가 된 거죠. 개발한 것을 생산한 거니까 개발 생산자, 특허 출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무토, 경금은 이제 장인이라고 하고 운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화가 없고 이렇게 무토, 경금만 있으면은 토생금은 하는데 정화가 없으니까 무경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직이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정화가 없다. 정화가 없이 무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산직이다. 정화가 있고 무경은 이거는 경영자다. 무언가 전문가죠. 달인이 되는 거예요. 잡지사나 신문사 편집부에 가면은 이렇게 정무경이 되어 있으면 편집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경으로 되었으면 그냥 편집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에 가면은 주방장과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더 피곤하죠. 병정화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누구나가 관리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관리자가 되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토생금이라는 것은 가치를 만들다. 그렇죠? 가치를 만드는 거죠.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은 가치 창출이에요. 가치 창출.
토생금은 가치 창출이다. 철학적 가치라는 어떤 철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의 확대가 되는데, 산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야 돼요. 실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토생금은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 철학적 가치는 인식의 확대, 세계관의 확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의 확대, 삶의 이치의 확대 현상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 기준을 안다는 뜻이죠. 사회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 있어요. 여기서 종합적 역할로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자식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운영자라고 하죠. 자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직원 관리, 후배 관리, 제자 관리, 자식 관리 다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화가 없이 무경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관리만 하면 돼요. 남 관리 못 해요. 그런데 병무경이나 정무경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관리자,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위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화가 없을 때, 화가 없을 때는 그냥 너라고 하면은 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 상대방 위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가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사람이 있는데, 밥은 먹었나? 똑바로 앉아. 뭐 학교는 갔다 왔지? 그래, 너 습관이 그게 뭐야? 베개는 좀 똑바로 배워라. 뭐 이런 시시콜콜한 잔소리, 간섭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45살이 넘어가면은 화가 없는 무경험자들은 뭐 화가 있는 나이 어린 상사들을 모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화가 있는 토생금은 어린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이 또 등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가격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춘문부터 추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 속에는 등급과 계급 그리고 차별이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태어난 사람들의 단점은 자칫하면 조금 있어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없어 보이면 무시를 하는 특징이 있다. 높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낮은 자를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갑질이라는 것도 하고요, 을질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춘분부터 이제 목생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춘분부터 이제 입하가 되고, 저 입하에서부터 입추까지 90일간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등급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해요. 입추가 되면, 그러니까 신월이 되면은 약한 놈, 센 놈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화생토 토생금은 입하서부터, 그러니까 4월 입하에서부터 입추까지 90일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입하에서부터 입추까지요. (90일간) 화생토 토생금이 일어나죠. 그러면 목생화를 잘 했으면 화생토 토생금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토생금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 토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토생금에는 화생토,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가 토생금과 함께 이렇게 묻어져서 가야 돼요. 그래서 토생금이다라고 하면 토생금이라는 계절에 태어났다. 나는 토생금의 계절에 태어났다 이러면 추분절에 태어난 거예요. 6월 이전에 태어나야 돼요. 신유월에 태어났다. 나는 신유월이다 그러면 화생토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화생토 계절은 사랑관계를 잘 해야죠. 그러면 또 다시 가가지고 목생화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생화라고 하는 사랑관계를 해보고 필요 불필요를 의식한 다음에 화생토로다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를 만드는 건 토생금이에요. 필요 불필요를 인식하는 거는 화생토예요. 화생토는 뭐 인식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관계를 하는 거는 목생화예요. 목생화로 사랑관계를 해보고 화생토로 그 사랑관계를 통한 인식을 한 다음에 토생금으로 가치를 만든다. 이것이 순서죠. 화생토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입하부터 입추까지 90일간은 이때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세상을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춘분서부터 목생화를 해야 되니까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사람 관계를 잘하지 않고, 즉 목생화를 잘하지 않고 어떻게 토생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을병이라는 목생화로 인간관계부터, 사람관계부터 잘 해와라. 그렇게 해야만이 토생금으로 너의 가치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토생금이라는 가치를, 너의 가치를 잘 만들려면은 먼저 을병 목생화로 사람관계를 잘 해와라. 이게 이제 선제 조건인 거예요. 을병이라는 사람관계를 잘 해와라. 그러면 화생토, 적재적소에 인지능력이라 그랬죠. 목생화는 사람관계라 그랬죠. 토생금은 가치 창출인 거예요. 그 화생토로 적재적소에 쓰려고 해도 목생화로 내가 사람관계, 인간관계를 한 게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화생토가 잘 되고 토생금이 잘 돼도 목생화가 안 됐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노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